아파. 민수야, 너 무슨 일 있어? 야, 말도 마. 이가 너무 아파. 말도 못하겠어. 어제 저녁부터 이가 아파.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 너 충치 때문에 그렇구나. 충치가 있었는데 치과 가기가 무서워서 치료를 안 하고 버텼더니 네가 아프면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고생이구나. 그러게 이렇게 아플 줄 알았으면 진작 치료받고 평소에 양치질도 좀 할걸. 여러분은 이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나요? 치아는 옛날부터 오복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치아가 하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맞아요. 이가 없으면 음식물을 제대로 씹을 수도 없을 거고 제대로 씹지 않고 음식을 삼키면 자연히 소화도 잘 안 될 거고요. 또한 이가 없으면 말을 할 때도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없어 여간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치아는 얼굴 형태를 잡아주어 사람의 표정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데 이가 빠지면 미용에도 좋지 않을 거예요. 잠깐, 아기 천사와 함께하는 요점 정리. 치아의 역할. 1. 소화 기능. 음식을 씹는 역할을 한다. 2. 발음 기능. 정확한 발음을 하게 한다. 3. 미적 기능. 아름다운 표정을 만들게 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치아는 한 번 망가지면 복구가 어렵단다. 한 번 망가지면 복구가 어렵다고요? 그럼 미리 구강병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네요. 당연하죠. 그럼 선생님, 우리가 흔히 앓게 되는 충치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충치 예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충치란 무엇이며 어떻게 생기는지부터 알아볼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치는 다른 말로 치아 우식증이라고 한단다. 치아 우식증이요? 그래. 치아 우식증은 아주 어린 나이에도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란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 친구들 대부분이 어릴 때 충치 한두 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충치는 왜 생기는 것일까? 혹시 치아에 세균이 생겨 이를 갉아먹어 생긴 게 아닐까요? 맞아. 충치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 때문에 생기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 찌꺼기가 입안에 남아있게 되지. 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면 이를 깨끗이 닦아야 한다고 하죠. 맞아. 그런데 이를 닦지 않고 그냥 두면 음식물 찌꺼기가 이에 남아있게 된단다. 그런데 이 음식물 찌꺼기 속에는 당분이 있는데 이 당분이 입 안에 있는 세균과 만나면 산이 생기게 되지. 즉, 입안의 세균이 음식 찌꺼기의 당분을 이용하여 산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란다. 입안에 산이 생기면 안 좋은 건가요? 당연하지. 이때 만들어진 산은 치아를 싸고 있는 범랑질을 녹이기 때문에 산은 좋은 것이 아니란다. 산이 치아를 싸고 있는 범랑질을 녹인다고요? 당연하지. 이때 만들어진 산은 치아를 싸고 있는 범랑질을 녹이기 때문에 산은 좋은 것이 아니란다. 산이 치아를 싸고 있는 범랑질을 녹인다고요? 그래. 그리고 이렇게 이를 보호하는 보호막인 범랑질이 녹으면 이가 썩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해서 충치는 시작된다고 볼 수 있지. 충치가 그렇게 해서 생기는군요. 그런데 선생님, 산이 범랑질을 녹인다고 하셨는데 치아에 있어서 범랑질이 뭐죠? 범랑질은 이의 가장 바깥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란다. 범랑질이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라고요? 설마요. 몸에서 단단한 뼈들도 많은데 치아의 범랑질이 가장 단단하다고요? 그렇단다. 치아의 밖으로 나와 있는 이 범랑질은 수정보다 강도가 강하여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라고 하지. 그럼 저에게 충치가 생긴 게 그렇게 단단한 범랑질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란 거죠? 그렇단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범랑질은 아쉽게도 한 번 망가지면 다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거란다.
치아의 방패 역할을 하는 범랑질이 한 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되지 않게 된다니. 그래. 범랑질은 치아 안쪽에 있는 상아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 상아질도 우리 몸의 다른 뼈보다 단단하다고 하니 범랑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겠지? 네, 이젠 치아의 범랑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리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범랑질이 방패 역할을 한다면 그 안쪽에 있는 상아질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상아질은 그 안에 치수라고 부르는 신경 조직과 혈관 조직을 보호하는 일을 한단다. 하지만 잇몸에 쌓여 있어서 상아질은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단다. 밖에서 보이는 건 단지 범랑질 뿐이란다. 선생님 설명을 듣고 보니 이제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아의 가장 바깥쪽을 범랑질이 싸고 있고 그 안쪽에 상아질이 있고 상아질 안으로 신경과 혈관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 우리 민수가 선생님 설명을 잘 이해했구나. 그럼 선생님, 충치가 생기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 난 앞에서 설명했듯이 충치가 생겼다는 것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막인 범랑질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어우, 내 아까운 치아 범랑질.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범랑질이 썩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단다. 아니, 그렇게 강하고 단단한 범랑질이 손상되었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단다. 보통 충치는 안쪽 어금니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충치가 생겼는지 잘 모르기도 하지만 범랑질에는 신경과 혈관이 없어 통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손상되어도 잘 모른다는 거지.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범랑질에 신경이 없다는 것은 범랑질이 파괴되어도 통증을 못 느낀다는 뜻이잖아요. 처음에 저도 아픈 것을 못 느꼈으니까요. 그렇단다. 따라서 범랑질만 손상될 때는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 선생님, 충치가 더 이상 진행되기 전에 빨리 알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치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정기 검진을 하면 충치가 있는지 혹은 다른 질병이 있는지 찾아낼 수 있고 치료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렇군요. 치아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치과 정기 검진을 꼭 받아야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충치 초기 단계에 이가 아프지 않다고 해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단다. 사실 저도 충치가 생긴 줄은 알았지만 크게 아프거나 하지 않아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민수처럼 치료를 미루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렇게 되면 2단계로 상아질까지 손상되어 치아에 구멍이 나게 되죠. 치아에 구멍이 나게 된다고요? 그래. 이때는 구멍이 날 뿐 아니라 상아질의 손상으로 통증을 느끼게 되지. 그래서 차가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이 이에 닿으면 자극이 되어 이가 시리게 된단다. 저도 이가 아파서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스크림도 못 먹게 되었어요. 아이스크림 같은 것뿐만 아니라 뜨거운 것도 잘 못 먹게 되는 거죠. 뜨거운 것도 잘 못 먹게 되다니. 민수야, 너 늦기 전에 빨리 치료를 받아야겠다. 알았어. 고통받기 전에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어. 그런데 만약 이때도 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3단계로 넘어가게 된단다. 3단계요? 그래. 3단계에서는 신경 조직까지 썩게 되어 통증이 더 심하게 되지. 특히 뜨거운 것에 더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신경 치료를 하게 되면 그나마 치아를 살릴 수 있단다. 그러니까 치아를 빼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단다. 아휴, 비록 충치 때문에 통증까지 오긴 했지만 더 늦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겠어요. 그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니 당장 치료를 해. 자, 그런데 이때도 치료를 받지 않으면 뼛속에 고름이 생겨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된단다.
잠깐 아기 천사와 함께하는 요점 정리. 치아 우식증의 진행 과정. 1단계. 범랑질이 썩은 단계. 아프지 않습니다. 2단계. 상아질이 썩은 단계. 이가 시립니다. 3단계. 신경 조직까지 썩은 단계. 매우 아픕니다. 4단계. 뼛속에 고름이 고인 단계. 이를 빼야 합니다. 선생님, 충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치아를 뽑아야 한다 이 말씀이죠? 이가 빠진 내 모습 상상하기조차 싫다. 맞아. 이는 얼굴의 모양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가 빠지면 얼굴 모양도 흉해지지. 충치를 앓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아마 빨리 치료를 받을 텐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가 시리거나 욱신거리는 위험 신호가 찾아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참고 지낸다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병원비가 아까워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단다. 그런데 이렇게 치료를 미루다 보면 나중에 오히려 병원비도 더 많이 나오고 이는 이대로 손상되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란다. 그렇군요. 아무튼 치아는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이 나면 바로 치료하는 것도 예방 못지않게 중요하네요. 맞단다. 비록 관리를 잘 못해 충치가 생기긴 했지만 그때부터라도 관리를 잘하고 치료를 한다면 남아있는 치아를 잘 보존할 수 있단다.